K2 시연 후 세계 최고 전차 순위 뒤집혔다. 프랑스 도착한 KEX 대반전. 한국 무시하던 마크롱 국제 망신.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앞세워 지상무기 체계 수출에 총력전을 편다. 국내 유일의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은 2025년까지 180대를 폴란드로 수출하는 한편 남은 수주 분량도 분할 납품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4조 4,992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고 적기 납품을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은 2022년 10월 K2 전차 초도 물량을 처음 출고했는데 이 전차는 50일 만인 그해 12월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다. 이듬해 3월에는 K2 5대를 기존 납기보다 3개월 앞서 현지로 수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2023년 6월까지 현대로템이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만 총 28대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3월 또다시 18대가 현지에 도착했다. 현대로템은 올 하반기 38대, 내년 96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하며 오는 2025년까지 1차 긴급 소요분 180대 납품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K2 전차는 노후화된 기존 M48 전차를 대체하고 지상군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전차로 현재 3차 양산을 진행 중이다. K2 전차에 적용된 120mm 활강포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대다수 전차를 즉각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보유했다. 자동장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이 1명만 타도 되며 3명이 승무원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동 중에는 6초 이내에 재사격이 가능하다. K2는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시속 50km 속도를 낼 수 있다. 실시간 궤도장력 제어 장치로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기동력도 확보했다. 유기압 현수장치 적용으로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전하게 기동하며 다양한 사격각도 확보가 가능한 차체 자세 제어 기능도 보유했다. K2 전차는 국내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국내 양산 물량을 기반으로 협력사들과 안정적인 양산에 나서는 한편 국방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 국내 양산 물량이 꾸준히 뒷받침될 경우 K2 전차가 만든 산업 생태계는 더 성장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7월에도 폴란드에서 현지 국영방산그룹 PGZ와 KEPL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 KEPL은 폴란드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을 목표로 현대로템이 국내 전력화된 K2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제안한 제품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기존 컨소시엄 계약 시한 만료에 따라 협력 연장을 위한 후속 절차 성격으로 이뤄졌다. 양사는 KEPL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을 위해 컨소시엄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 컨소시엄은 폴란드 군비청과 2차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전차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방위에 변함없이 일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U, 러시아 침공 대비해 회원국 탄약 비축 의무화 추진.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탄약 비축 의무화를 추진한다. EU의 첫 국방 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안드리우스 쿠필리우스는 회원국들의 최소한의 탄약과 기타 물자의 비축을 강제하기를 원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필리우스는 이것이 EU의 왜소한 무기 산업 규모를 키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EU가 몇 년 이내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리투아니아 총리인 쿠필리우스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신설된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에 취임한다. 쿠필리우스는 자신의 이런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의 안보에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영구적인 생산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생산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 EU는 지난 3월 탄약생산지원법에 따라 5억 유로, 약 7,464억 원을 투입해 현재 연간 100만 발인 탄약 생산 능력을 200만 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필리우스는 이를 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02년 탄약 생산 능력 연 30만 발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탄약 생산 능력이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쿠필리우스에게 국방 담당 집행위원에 취임하면 100일간 국방전략 백서를 만들도록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백서에 수천억 유로, 수백조 원가 소요될 유럽 방공망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필리우스는 EU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빌려 조달하기를 원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EU가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도록 투자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기, 드론과 미사일이 현대전의 모습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실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쿠필리우스는 EU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EU를 탈퇴한 영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을 유럽의 일부로 간주한다며 민주적인 유럽인들은 가능한 한 단결해야 한다. 나는 우리 약점의 위험을 알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모험을 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쿼드, 북러 군사협력 견제, 배핵미사일 도발 규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은 21일 현지 시간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 이하 선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했다. 선언은 또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 쌍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도 겨냥했다. 더불어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다. 또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 쌍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탄약 및 미사일 대량 공급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편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로 초기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4. 바이든, 이르면 이달 5.6억 불 규모 대만 군사 지원안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7,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만 군사 지원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연합보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해 5억 6,700만 달러, 약 7,575억 원의 군사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사용권한 PDA를 발동해 시행한 3억 4,500만 달러의 1차 군사 지원안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 소식통은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지원안은 미국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안은 군사훈련, 군수품 재고, 대전차 무기, 방공무기 및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 드론 등 각종 전비태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명의 미국 관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5 회계연도 2024년 10월에서 2025년 9월 시작 전에 해당 지원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가 이번 2차 지원안에 이어 3차 지원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역시 내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2차 군사 지원안을 승인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앞서 대만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매년 최대 10억 달러의 대만 안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는 논평 없이 대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적극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